안녕하세요. 헤겔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7에서 18세기 독일 사람이고요.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철학자 10명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사람입니다. 근데 헤겔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팬도 많은 대신에 안티팬도 많아요. 일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헤겔을 읽고 헤겔식의 사고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 스스로 많은 부분에서 헤겔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헤겔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쏟아지지만 또 헤겔이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해의 어려움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헤겔 이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비록 부족하지만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신, 스피릿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초자연적인 귀신 같은 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고 이성적인 행위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정신이 그럼 도대체 뭐냐? 라는 지점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물리주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현상은 다 미시적인 원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듯이 정신도 물리법칙에 따라 생겨나고 작동할 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의 활동이라는 것을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정신도 그냥 물리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 딱딱한 생각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정신을 가졌다는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알고 자기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정신이 탄생했을까? 기계처럼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움직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고 지금 그것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이 정신이라는 게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바로 이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롭고 신기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의 정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나의 존재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생겨나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 풀어낸 게 헤겔의 철학입니다. 헤겔은 어떻게 정신이 생겨나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헤겔은 정신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게 만약에 정신을 설명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설명해야 할 수많은 대상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실험하고 증거 모아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겁니다. 근데 헤겔은 정신을 수많은 대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존재이자 모든 것의 근원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 과정에서 대뇌가 발전한 게 정신이 생겨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대뇌가 발전해서 정신이 생겨난 거지 정신이 생겨나려고 대뇌가 발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헤겔식으로 생각해서 비유를 하자면 대뇌가 발전한 것은 정신이 발전해 나가는 여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한 일부분입니다. 헤겔이 생각하기에는 정신이 단지 많고 많은 존재들 중에 사소한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계에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성의 완전한 발전을 통한 정신의 완전한 실현, 그게 헤겔이 생각하는 세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정신이 점점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던 정신이 나중에 결국 절대정신에 이르게 된다. 이게 헤겔 철학이 말하는 바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무슨 사이비 종교 같잖아요. 절대 반지도 아니고 절대 정신이 뭡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겔과 같은 방식의 사고를 흔히 목적론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도토리를 심으면 떡갈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토리를 그냥 도토리 자체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떡갈나무라는 목적을 가진 대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도토리를 그냥 보면 그냥 도토리지만 나중에 실현될 그 떡갈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는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계기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그냥 현재 주어진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목적에 대한 생각은 그냥 들으면 사이비같이 들리지만 사실 전혀 낯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보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디가 뒤고 어디가 앞인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진보가 아니라 변화만이 있겠죠. 우리는 세계의 진보, 인류의 진보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동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걸 기준으로 진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비제가 있었던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진보했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잖아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암묵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목적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희미하게나마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한 생각을 그냥 대충 지나치지 않고 한번 끝까지 쫓아가 보면 많은 경우 이성이 완전하게 발현되고 인간의 자유가 최대로 발현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암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당한 것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는 것을 진보라고 부르니까 이성이 최대한으로 실현된 상태가 가장 끝에 놓여있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는 목적에 대한 생각을 헤겔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라고 논증을 한 겁니다. 헤겔은 그 최종적인 목적을 깨끗하게 보는 정신을 절대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현재 주어진 상태대로 도토리를 도토리로만 보지만 철학적인 사고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우리 세계와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을 보고 그 목적 안에서 현재를 봅니다. 도토리에서 떡갈나무를 보고 떡갈나무를 통해서 도토리를 보는 거죠. 헤겔의 이런 괴상한 철학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자기의식이라는 정신의 매우 특수한 측면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끔 내 정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과 세계를 인식한다는 일이 참 엄청나면서도 절대적인 벽 또는 세상 모든 것들의 출발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정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단지 여러 대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이자 힘이자 근원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자기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 또 이 자기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자기의식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정신을 세계의 근본 원리로 세우는 것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아쉽지만 한 개인의 정신은 생명이 끝나면 사라진단 말이죠. 대신 정신은 공동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국가정신, 시대정신 같은 말을 하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변화를 겪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절대정신을 향한 정신의 여정이라는 스토리를 이 세계의 메인 줄거리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무시할 만한 얘기가 아닌 게 사회적인 진보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헤겔적인 생각에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세계의 목적이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옳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달성되어야 할 목적이 없는데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방향 저 방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정신, 사회, 진리,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 그런 것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하려는 분들은 헤겔과 만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거시적인 방향 같은 거 없다. 자연 법칙과 우연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고 움직이는 건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헤겔 안티가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대체로 헤겔을 싫어하는데요.
해겔은 항상 최종적으로는 정해진 무언가, 정해진 목적,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모가 싫어서 해겔에게 엄청나게 반대했고,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겔을 지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겔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해겔은 이 자기 특유의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을 예술이나 역사 같은 분야에 적용시켜서 굉장히 재밌는 이론들을 풀어냅니다.